자, 오늘은 기초영어 세 번째 시간. 저번 시간에 품사와 문장 성분을 공부했다. 그죠? 자, 그러면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장을 만들 건데, 그 문장을 만들 때 중요한 건 뭐라고 했지? 어순이라고 그랬지. 어순이라고. 자, 그러면 일단 주어 동사가 따라오지. 그러면 그 동사에 따라서 뭐가 뒤에 따라올 수 있느냐면 부사가 따라올 수도 있다. 첫 번째로 부사가 따라올 수도 있다. 부사. 자, 두 번째로 보어가 따라올 수가 있다. 문장 성분으로 보어가 따라올 수가 있다. 세 번째로 목적어가 따라오게 된다. 그리고 어떨 때는 목적어가 두 개 올 수도 있고, 그리고 목적어와 또 보어를 데려올 수도 있다. 그것은 어떤 동사가 오느냐를 잘 살펴봐야 되겠다.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상세하게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 전체적으로 그 문장 성분이 갖는 순서를 먼저 파악해야 되겠다. 자, 그러면 이것을 문장 성분에서 주어 동사라고 했지. 자, 그러면 이것을 품사적인 측면으로 넘어오 보자. 품사로 넘어오게 되면 주어 자리에는 반드시 뭐가 존재해야 한다? 명사가 존재해야 한다. 되겠죠? 그러면 간단한 명사 하나로 주어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이 말을 보드랍게 만들고 언어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즉 수식어구를 동반할 수 있겠다. 그러면 그 어순이 어떻게 되는지 잘 살펴보자. 그럼 이 어순만 알면 다음에 무엇도 그 동사 뒤에 따라오는 보나 아니면 목적어 등의 의순에서도 똑같은 원리를 택하면 된다. 그죠?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어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살짝 올려서 어떻게 되느냐. 명사를 기준으로, 명사가 대장이다 말이야. 대장이라서 딱 가운데 앉아있지. 가운데. 자, 그러면 이 명사를 기준으로 명사 앞에는 누가 따라온다? 형용사가 따라오게 된다. 형용사가. 바로 명사의 바로 밑에 쫄뱅이다 생각하면 된다. 형용사가 명사를 딱 뒷받침해 준다. 그러면 이 형용사에 대한 쫄따구도 있다. 그죠? 누구다? 부사라는 게 있다. 그죠? 부사. 그럼 이 부사는 반드시 누구를? 형용사를 수식해 줘야 된다. 그죠? 형용사를. 다른 놈을 수식하면 큰일 난다. 그죠? 자, 일단 요 부분에서 부사는 형용사를 수식하게 된다. 자, 부사가 예를 들어서 동사라든지 다른 부사를 수식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일단 이 명사와 관련된 순서에서는 부사가 명사를 수식해 줘야 한다. 그리고 중요한 건 요 하나. 이 관사라는 놈은 품사는 아닌데 누가 지배한다? 명사가 지배하게 된다. 자, 여기 있는 명사가 지배를 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명사 뒤에 어떤 칸을 하나 만들어 놨지. 그러면 명사 뒤에서도 이 명사를 수식할 수가 있어. 명사 뒤에. 자, 조금 전에 말했지. 이 앞부분만 잘 이해해봐. 맹사를 수식하는 놈은 형용사라고 그랬지. 그러면 명사 뒤에서도 명사를 수식하는 것은 형용사가 수식을 해야 돼. 그럼 어떤 형용사? 형용사는 형용사인데 형용사구가 따라오는 거야. 형용사구가 따라온다. 또는 형용사절이 따라올 수 있다. 형용사절이 따라와서 수식을 하게 된다. 형용사절이 따라와서 수식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만 공부를 잘하게 되면 이 동사 뒤에 나오는 보어 그리고 목적어, 왜? 문장 성분에서 보어와 목적어는 명사를 가지게 되지. 명사가 되지. 그러니까 그 명사가 올 때는 항상 이 순서를 가진다는 걸 머릿속에 꼭 기억하면 되겠다. 그죠? 명사가 올 때는 반드시 이 순서를 가지게 된다는 거 머릿속에 꼭 기억하면 되겠다. 그죠? 명사가 올 때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이 순서가. 요것만 머릿속에 잘 기억하면 되겠다. 그러면 요것을 즉 중학교 3학년 책을 이용해서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겠다. 자, 그리고 또 조심할 것은 이 동사의 의미를 잘 파악하라. 그죠? 의미를 잘 파악하는 데 따라서
이 의미. 주어가 어떤 주어가 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말이 올지 뭐 할 수 있다. 유추를 할 수가 있다. 그죠? 범위를 줄여준다. 의미의 범위를 굉장히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자. 자, 여기 보니까 제목이 The Secret, 비밀이라고 했지. 자, the가 왔으니까 관사니까 다음에는 명사가 되겠지. 명사가 되는 거야. 이게 비밀이라는 명사야. 이는 한 단어만 왔다. 그죠? 자, 그런데 그 뒤에 뭐가 왔어?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왔지. 두 번째 시간에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즉 형용사의 역할도 하고 부사의 역할도 한다. 그죠? 형용사의 역할도 하고 부사의 역할도 한다. 근데 여기서는 무엇에?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게 된다. 내 아버지의 비밀. 그래서 of 플러스 father까지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뭐가 된다? 형용사 구가 된다. 그래서 조금 전에 했던 거 바로 형용사 구가 명사를 수식하게 된다는 거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다음 해볼게. In 1946, 1946년에 연도를 가지는 거다. 그죠? 이것은 시간부사 독립적으로 논다. 그죠? 시간부사. A strange man. 자, 여기 나왔지? 관사가 왔어. 근데 man이 한 남자가 하는 명사가 나왔다. 그죠? 한 남자가. 자, 그러니까 명사 앞에는 뭐가 따라온다? 형용사가 따라온다 했지. 그래서 관사, 형용사, 명사가 왔다. 그래서 요 자석이 주어가 되겠다. 그리고 나서 fidgety 하니까 항상 영어는 일치다. 그죠? in 1946니까 연도가 올 때는 과거 시제를 쓰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되겠다? 바로 여기 있는 과거 형태가 된다. 과거 형태. 그래서 방문했다 하는 게 정답이 되겠고, 방문했다. 자, 끝났지? 남자가 방문했어. 그러면 우리가 방문하다라는 말 조금 전에 말했다. 그죠? 조금 전에 말할 때 뭐라고 했냐면 동사의 뜻에 따라서 의미를 유추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첫 번째로 여기서 한번 보자. 첫 번째로 방문하다라는 말이 나 있다. 그죠? 방문하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로 누가 방문했지 하는 거죠. 누가 주어가 되지. 누가. 그가 한 남자가 이 되겠죠. 누가. 남자가. 그 다음에 방문했다. 어디를 방문했느냐. 또는 누구를 방문했느냐. 이렇게 글을 쓸 수 있겠죠. 누구를. 그래서 동사의 뜻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디를 방문했나? 누구를 방문했느냐. 그러니까 여기서는 조금 전에 뭐라고 했지? 여기서는 방문했다. 누구를? 나를 방문했다. 이게 바로 목적어 되는 거야. 방문하다가 동사가 되면서. 방문했다. 누구를? 나를 방문했어요. 그리고 and는 등위 접속사라고 한다. 그죠? 등위 접속사는 앞꼬라지, 뒷꼬라지. 그죠? 같은 형태. 여기서는 동사 두 개를 연결했죠. 그래서 visited가 무엇을 연결하게 됐다? visited와 and가 visited와 ext를 and가 연결하고 있다. 그래서 물었어. Are you? 너? Mr. Kim? 용환's daughter 하니까 너 김용환의 딸인가? 하고 묻는다. 그죠? 요것은 자 코테이션 마크 속에 들어있지. 우리 요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직접 화법이라고 한다. 그죠? 간접 화법으로 고칠 수도 있겠다. 그죠? 간접 화법으로 이런 것도. 자, 그럴 때는 나중에 if를 이용해서 의문사가 없을 때는 if를 이용해서 고칠 수가 있는데 일단 다음에 시간 내서 한번 해줄게. 일단 여기서는 물었다. 그렇게 물은 내용이 오겠죠. 무엇을 물었느냐? 이 뒤에가 바로 무엇을 물었느냐 하는 게 된다.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도 조금 전에 말했지. 그죠? 조금 전에 질문하다라는 표현이 있다. 질문하다는 누구한테 쓴다? 질문하다. 그죠? 이는 사람 주어밖에 올 수가 없다. 그죠? 사람을 가리키는 사람이 가리키는 주어가 따로 올 수 있겠지. 그죠? 그리고 질문하니까 당연히 그죠? 질문 내용이 온다라는 걸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다. 그죠? 질문 내용이 온다라는 걸 유추할 수가 있다. 그래서 동사의 뜻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주와 목적어 보호 따위가 어떤 말이 오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여기서 있는 조금 전에 주어가 관사에다가 부사는
없어도 되겠지. 형용사, 명사. 이 네 개 중에서 명사는 반드시 존재해야 돼. 뜻을 좀 포드랗게 하기 위해서 형용사를 써도 되고 부사도 써도 되고 그럼 쓰기 싫으면 명사만 쓰면 되겠지. 그죠? 자, 그리고 긴 어구를 이용해서 또한 명사를 수식할 수도 있어. 다시 말하면 순수한 형용사가 없는 경우에 이렇게 긴 어구를 이용해서 형용사적으로 쓰여서 명사를 수식한다는 거다.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면 되죠. form이 나에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이때는 부사 역할을 한다. 부사구 역할을 한다. 나에게 이는 부사구가 됩니다. 나에게. this 이것은 주어가 간단하지. 자, 이것은 was 였다. 봐라. 자, was가 보호라 말이야. 그 보호를 데려올 수 있는 동사라 말이야. 자, 이 형식 동사라고 하는데 이었다. 무엇이었다 되지, 그죠? 이었다. 그럼 그 뒤에 보호가 따라오게 되는데 즉 보호에도 명사가 있잖아. 그럼 명사가 있으니까 조금 전에 뭐랬지? 명사가 있으면 앞에 형용사, 관사가 이렇게 따라올 수가 있지. 조금 전에처럼. 그래서 여기 어떻게 이상한 질문 하나를 했다. 이때 관사는 소리가 모음이라서 언을 적었다. 그죠? 이상한. 이때 이 뜻이 여러 개의 뜻이다. 다이어다. 그죠? 질문 하나를 했다. 질문. 끝났지? 요게. 그죠? because 하면 접속사라고 한다. because는 접속사. 그죠? 이유를 가리킨다. 이거는 부사절이 된다. 이유를 가리키는 부사절. 무엇 때문에? 접속사니까 접속사. 절을 데려와야 되니까 저번 시간 했지. 절은 주어 동사의 형태를 갖춰야 되지. 그지? 그래서 I was 나는 뭐 했다인데 used to까지 따라오니까 굉장히 중요한 수거다. 그죠? be used to 하면 어디에 익숙하다. 어디에 비동사에다가 비교급 더 익숙했다인데 이때 나오는 to가 또 중요하지. 영어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했나? 형태 꼬락서니가 중요하다 그랬지. 그래서 이 to가 전치사를 가리키게 되겠네. 전치사야.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전치사니까 자동으로 즉 동명사. 그지? 동사 원형은 안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요 소새끼는 정답에서 멀어진다. 그죠? 볼만은 답이 될 수가 없고. 그러면 calling과 being called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내가 불리느냐? 이때는 부르다. 그죠? 내가 부르느냐? 불리느냐? 내가 딸이다 라는 표현이 되니까 즉 내가 딸로 불렸다, 불린다 이랬으니까 다음에 정답은 바로 being called 수동의 꼬락서니를 택해야 되겠다. 수동이라고 한다. 이건 나중에 다 한 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나는 불리는데 익숙했다. 더 익숙했다. 그죠? 더 뭐 하는데 익숙했다. 이게 시험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죠? 시험 나오겠다. 요 새끼 시험 나오겠지. 그죠? 자, 그러면 뭐라고 불리느냐? 달어 하니까 딸로 불린다. 그죠? 딸. 무슨 딸? 요도 나오지? 파라코의 딸하고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구가 된다. 그죠? 형용사 구가. 그래서 파라코의 딸로 불린다. 여기서 한번 보자. 익숙하다고 뭐 하는데 익숙하다. 그러니까 뭐 하는 동작이 되겠지.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또 불린다. 콜이라는 단어 한번 보자. 콜이라는 거. 콜은 부르다지. 자, 주어가 오고 콜 하면 부르다. 그죠? 부르다. 그럼 누구를? A를 뭐라고 부르다. 그죠? A를 뭐라고 부르다. 콜이. 자, A를 B라고 부르다. A를 B라 부르다. 그러니까 콜 다음에는 명사 두 개가 뒤에 따라와야 되는데 지금은 하나만 따라왔지. 그래서 어떻게 돼 있어? A가 앞으로 나오고 이럴 때는 수동태라고 한다. be called를 써주고 B 되겠지. 그래서 내가 B라고 다시 말해서 내가 딸이라고 A가 B라 불린다. 그죠? B라 불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사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또 다음으로 넘어가니까 I'm your father's friend. 자, 나는 너 아버지의 친구이다. 이때 소유격도 그죠? 관사의 어떤 역할과 같다. 그죠? 관사의 중학교 1학년 때 뭐 배웠어? 중학교 1학년 때 이런 거 배웠다. 그죠?
자, 명사가 올 때는 북이라는 게 있다. 그죠? 북이라는 거. 자, 북이라는 게 있으면, 북이라는 게 있어요. 자, 북은 셀 수 있는 명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틀리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더라? 어북 이렇게 한다. 그죠? 그러면 한 권의 책이다. 그죠? 근데 이것의 의미가 나의 책 할 때는 소유의 형태, 소유격을 써서 my book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겠지. 그죠? 나의 책하고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다. 근데 이것을 my 썼는데 어도 썼다. 또는 쓰고 my를 썼다. 이런 영어는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my와 소유격과 관사는 즉 같은 기능,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나는 네 아버지의 친구이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명사가 왔지. You may wonder. 너는 궁금해 할 수가 있다. 동사가 중요하다 했지. 궁금하다. 이것은 누가? 사람이라는 건 그죠? 동물한테 쓸 수가 없지. 그죠? 사물한테 쓸 수가 없지. 그래서 궁금하다. 한번 보자. 자, 궁금하다라는 말이 있다. 궁금하다는 말이. 자, 그러면 네 번째로. 자, 궁금하다. 자, 주어는 궁금하다라는 표현이 나온다. 자, 궁금하다. 그러면 누가 무엇을 궁금해한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당연히 사람 주어가 오면서 궁금한 내용이 따라올 수 있다라는 거다. 자, 무엇을 궁금해하니까 어떤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한다. 되겠죠. 그래서 내용은 절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지. 너는 궁금해할 수가 있다. 무엇을? 당연히 목적어가 되겠지. 이 뒤에 목적어. if는 접속사가 됩니다. 접속사가 되면서 목적의 역할을 하니까 명사절이 되겠다. 명사, 목적의 역할을 하니까. 조금 전에 말했지. 절은 주동사의 순수를 가진다. 그리고 이것은 간접 의문이라고 해서 즉 접속사 다음에 주동사의 어순을 가진다. 의문문의 형태이지만은 간접 의문문은 즉 직접 의문이 즉 다른 문장의 일부가 되기 때문에 그 뒷부분에서는 반드시 평소문의 어순을 가진다. 그죠? 그래서 주어동사.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뭐인지 아닌지, 뭐 있는 것을 뜻은 뭐인지 아닌지. 연습이 되지? 뭐인지 아닌지. 궁금해할 수 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궁금해할 수가 있다. 그러나 but your father, 내 아버지는 하고 그치? The man said. 그 남자가 말했다. 말했으니까 이 내용을 말했다. 코테이션 속에 있는 것을 말했다. 이 말이죠. At that moment. 전치사 플러스 명사. 그제? 전치사 플러스 명사. 바로 그 순간에 하는 거. at이 전치사니까 이것도 부사가 되겠다. 그죠? 부사가 되겠다. 바로 그 순간에 그 순간에. 그럼 역시 마찬가지죠. 순간이라는 것은 명사가 되겠지. 순간이라는 것은 명사는 noun 해서 n을 표시하자. 그럼 명사 앞에 있으니까 that은 뭐가 되겠어? 명사를 수식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했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즉 명사를 수식하는 것은 반드시 형용사라고 그랬지. 그죠? 형용사. 명사를 수식하는 말은 형용사라고 이랬잖아. 그죠? 형용사랬지.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서도 that도 형용사가 되는데 이것은 지시, 가리킨다 이래서 지시 형용사라고 일합니다. 지시 형용사. 굉장히 잘 노적이죠. 자, I was expecting. 나는 기대하고 있었다. 이때 비동사에다가 ing 와서 이는 과거 진행형. 무엇을 기대하고 있어? 한순간, 짧은 순간을 말한다. 그죠? 기대하고 있었다. 나는 주어가 누가 기대를 하다. 그죠? 누가. 사물은 주어가 올 수 없지. 생물. 그죠? 특히 사람. 누가 기대하다. 무엇을 기대하는 거죠. 그죠? 무엇을 기대한다. 그러니까 expect라는 단어는 주어와 목적을 가지게 된다. 무엇을 아는 거. 그죠? 무엇을 기대한다. 그 ed가 목적의 역할을 한다. 그죠? 명사가 와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전에 했죠. 유저 소식을 기대하고 있었다. 여기서 봐. 소식을 기대한다. 무엇을 기대해서? 소식을 기대해. 자, 소식이라는 게 명사지. 그죠? 소식이라는 게 명사잖아. 명사를 수식하는 것은 조금 전에 뭐라고 했어? 소식을 기대하다. 형용사가 수식한다 그랬지. 형용사가. 그러면 여기도 형용사 ing도 disappoint라는 동사에서 저번 시간에 두 번째 시간에 말했지. 즉 모양을 바꾸게 되면 품사가 바뀐다. disappoint는 타동사 누구를 실망시키다라는 단어인데 실망시키다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형태를 어떻게 바꿨어? ed의 모양으로 바꿨어.
과거 분사를 해서 형용사로 사용할 수가 있지. 그죠? 역시 ing를 붙여서 이것도 형용사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 있는 형용사가 use를 수식하게 되는데 수식하는 말과 수식받는 말은 항상 의미가 즉 일맥상통해야 된다. 그죠? 비슷한 말을 써야 된다. 그죠? 키가 큰 남자, 키가 큰 사람. 그제? 이런 식으로 말이지. 키가 큰 책상 안 하지. 그죠? 뭐 높은 책상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건 disappoint와 use의 관계란 말이야. 그러면 이때 disappointed는 실망된, 특히 사람이 쓴다. 그죠? 실망한, 그 다음에 실망설은 이런 말이 되죠. 말이 조금 다르다는 거. 그죠? 그래서 use를 꾸미려면 즉 사물의 형태인 실망설은 소식을 기대하고 있다. 실망설은 소식을 기대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겠죠. 자, since, 또 since는 접속사로 썼다. 여기서 그죠? 접속사가 된다. 접속사. 접속사 다음에는 즉 주동 절이 온다 그랬죠. I did not have. 자, 나는 가지고 있지 않았다. 역시 마찬가지죠. 동사 가지고 있지 않다니까 누가 무엇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가지고 있지 않다. 누가 무엇을 가지고 있지 않다 되는 거죠. 그죠? 누가 무엇을 가지고 있지 않다. 지우고, 그제? 누가 무엇을 가지고 있지 않다? 누가? 내가. 주어, 그죠? 무엇을 가지고 있지 않다? have에서. 자, good memories죠. 좋은 추억들을, 이 말이 되죠. 좋은, 역시 추억들 되죠. 자, 여기서 봐. 조금 전에 말했던 거. 여기에 있는 memories가 추억하는 명사가 왔지, 그죠? 이게 추억이다 말이야. 메모리에다가, 즉, es, y를, 자음 플러스 y는 y를 i로 고치고 es 붙여서 명사를 만들었지. 그러니까 이게 추억이다, 그죠? 추억들. 그죠? 자, 추억들이라는 명사가 왔으니까 앞에 있는 것은 뭐가 되겠어? 형용사가 되겠죠. 이렇게 꾸며준다. 좋은 추억들. 그리고 또 여기다 나왔지, 그죠? 자,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 그죠? 형용사의 역할.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할 수가 있지. 내 아버지의 추억들. 조금 전에 말했죠. 여기서. 즉, 명사를 기준으로 앞에서 형용사가 꾸밀 수가 있고, 형용사구나, 형용사절이 와서 이렇게 명사를 앞과 뒤에서 모두 꾸며줄 수가 있다. 바로 지금 나왔지. 그죠? 요 있는 거. 요 있는 부분 딱 알아나면 상당히 좋겠지. 형용사, 이렇게. 형용사가 앞에서 또 꾸밀 수 있고 한 단어일 때 한 단어로 옵니다. 그리고 두 단어 이상 형용사 구가 와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할 수가 있다. 바로 그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내 아버지에 대한 내 아버지의 좋은 추억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된다. 여기 있는 뜻도 조심하고 무엇 때문에 이유를 가리키는 그죠? 이유를 가리키는 접속사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파악하면 이 기본적인 형태, 그죠? 여기 있는 거자. 다시 어순, 여기 있는 주어에 따라 나오는 이 명사를 기준으로 해서 앞쪽에는 관사, 부사, 형용사가 온다. 명사를 기준으로 뒤쪽에는 형용사구나, 형용사절이 온다. 요것만 잘 알면 그제 해석하는데 전반적인 어순을 정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서술형 시험도 아주 잘 칠 수가 있다. 그제? 그러면 간단하게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 어떻게? 명사가 왔다, 그죠? 그러면 형용사 구와 절을 좀 구체적으로 적어볼게. 명사가 왔다, 그죠? 관사가 왔지. 관사. 그 다음에 부사가 온다, 이제. 부사. 형용사가 왔다. 형용사. 그리고 명사가 온다. 명사. 되겠지. 자, 그러면 이 뒤에는 어떻게 따라온다? 투 부정사를 가지고 꾸며줄 수도 있다. 이렇게. 투 부정사를 가지고 꾸며줄 수도 있고. 자, 그리고 동사 플러스 ing. 이때 ing, 이때 ing 하는 것은 현재 분사. 조금 전에 말했지. 한 단어가 올 때는 앞에서 수식을, 전이 수식을 하는데 두 단어 이상이 올 때 뒤에서 수식을 한다. 그러니까 이 전체가 다 형용사야. 그리고 과거 분사의 꼴도 꾸며줄 수가 있다. 그죠? 과거 분사의 꼴도. 자, 분사가 바뀐다 했지. 어떤 모양이 바뀌면. 그리고 우리 조금 전에 했던 전치사 플러스 명사. 그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와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할 수가 있다. 그리고 자주 등장할 건데 관계대명사라는 거. 관계대명사. 자, 관계대명사가 오면 자, 주어, 동사, 블라블라. 주어,
동사, 목적에서 관계대명사라는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절의 대체 격 역할을 해주는 거다. 선행사가 대신 받는 거니까. 그러면 선행사가 만약에 주어가 없다 이라면 그 관계대명사가 주격이 되는 거고, 그리고 목적어가 없다 그러면 관계대명사 목적격이 되는 거다. 그죠? 쉽게 말하면 이 관계대명사가 주어 역할을 하고 관계대명사가 목적어 역할을 한다. 그 선행사를 받으면서 이렇게 불완전절이 따라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관계부사 다음에는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블라블라. 자, 다시 정리를 할게. 어떤 말에서 잘 들어. 이거는 이해만 하면 끝이야. 어떤 말에서 대명사라는 말이 나왔다. 어떤 말에서 대명사가 나왔다. 그리고 어떤 말에서 부사라는 말이 나온다.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느냐면, 어떤 말에서 대명사가 왔을 때 그 대명사를 빼게 되면 불완전하게 되지. 그런데 부사라는 것은 있으나 없으나 문장이 완전한 성립을 하게 된다. 그래서 부사라는 말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래서 관계 부사 뒤에는 완전한 절이 온다. 이때는 완전한 절이 온다. 그죠? 빠진 말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완전한 절. 여기서는 불완전절. 왜? 주어가 빠졌으니까 주어 역할을 하든지, 목적어가 빠졌으니까 목적어 역할을 하는 불완전절이 따라온다. 그죠? 이렇게 온다라는 거. 이것들이 바로 무엇을?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한다라는 거. 머릿속에 꼭 기억해야 되겠죠. 이것들이 무슨 역할을 한다? 바로 앞에 있는 형용사 역할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조금 전에 요 앞부분까지가, 요 앞부분 이제, 요 앞부분에서 요 밑 줄 친 거죠. 줄을 쳤죠. 요 줄 친 요 부분에서 위에 있는 것은 우리 구라고 일한다. 그죠? 구라고 하고, 아래에 있는 것은 절이라고 한다. 그리고 절구는 서로 문장을 또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의미상 바꿀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꾸며준다. 그래서 지금 나온 것은 관사, 형용사, 명사, 그리고 전치사, 명사에서 이게 섞여 있는 게 한 개 나왔다. 그죠? 교과서 책에서도. 그죠? 자, 그러면 또 다음 살짝 한번 넘어가서 몇 번 더 연습을 한번 해보자. 연습하니까 재밌지? 재미없다고? 재미없으면 그럼 취해야지. 그죠? 자, 요거 한번 보자. 그 당시에, 되돌아가서 이런 의미지. 이 1920년대 그 당시에 연도에다 S가 붙었으니까 이거는 1921년부터 29년까지 가리키는 말이다. 그죠? 그래서 1920년대에 대를 가리키는 거다. 그죠? 대에. 이도 시간을 가리키는 부사가 된다. whenever, 뭐 할 때마다 접속사가 된다. 접속사 되니까 뭐 할 때마다 each time이라고 해야 되겠지. 할 때마다, 뭐 할 때마다 people saw, 항상 뭐가 중요하다 했나? 동사가 중요하다 그랬지. 항상 동사를 먼저 파악하라 그랬다. saw, 보았다. 누가 보았어? 생물이 보겠지. 무엇을 본다? 사물이나 생물. 사람들이 보았다. 누구를 보았다? 나를 보았다. 그죠? 나를 보았습니다. 그럼 여기 나오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때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미를 꾸미는 게 아니고 장소를 가리키는 부사가 된다. 마을에서. 어디에서. 자, 마을에서 나를 볼 때마다 장소 부사가 됩니다. 그리고 whenever라는 것은 접속사로서 주어 동사. 그자. 자, 접속사 할 때는 머릿속에 입으로 항상 어떻게 꼭 알아놨습니다. 접속사 할 때는 접주동, 주동.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하세요. 주동, 접주동, 주동. 이렇게 접이 올 때는, 자, 접속사가 올 때는 어떻게 해라? 접속사가 올 때는 입으로, 자, 접속사란 말이 올 때는, 주어, 동사, 블라블라, 콤마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자, 주어, 그리고 그 다음에 주어, 그리고 동사, 블라블라 되겠지. 그 다음에 주동 되면 주동, 그 다음에 블라블라, 그 다음에 접주동 되겠죠. 주동, 블라블라. 그래서 입으로 접주동, 접주동. 그 뒤에는 계속 접주동. 이렇게 계속 붙여 나갈 수가 있겠다. 그죠? 주동, 접주동. 이렇게 외우면 되죠. 주동, 접주동.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 그래서 뭐부터 떴어? 자, 접부터 떴으니까 접주동 보았다.
누구를? 나를 봤다 말했어. 그들은 말하곤 했다. 말하니까 당연히 어떤 내용이겠나? 말하는 내용이 오겠지. 말하곤 했다. 그죠? 그때는 빈도를 가리키는 건데, 그죠? 규칙, 불규칙적인 어떤 습관적으로, 그죠? 말하곤 했다. 말하곤 했다. 볼 때, 그죠? 보는 게 규칙적으로 보지 않잖아. 그죠? 그래서 말하곤 했다. Their goes 간다. Their goes 간다. The 파라코 goes 따라하니까. 즉, 파라코의 딸이 간다. Their goes. 저기는 간다 정도로, 저기 간다 정도로, 간다, 저기 간다. 그제? 자, 간다, 간다, 저기 간다. 누가? 파라코의 딸이 간다. 이게 주어지. 자, 여기서 자, 조심할 거는, 자, 이게 주어입니다. 딸이 하는 거. 자, 여기서 우리가 there is 구문이 there be 구문, 그죠? there 동사 구문. 자, there 다음에는 there 장수 같은 here 같은 거, here 같은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즉 대명사 주어가 온다, 그죠? 대명사 주어가 오면 주어가 먼저 온다, 그죠? 대명사 주어가 올 때는 순서가 어순이 중요하다 했지. 그리고 나서 동사, 그죠? 동사 이 어순을 가진다. 그런데 뭐가 올 때는 명사가 올 때는 there, here 할 때는 명사가 올 때는 뭐가 동사부터 먼저 오고 동사부터 오고 명사 주어가 온다, 그죠? 명사 주어가 온다. 이런 것도 알아나면 좋겠지, 그죠? 자, 이것은 우리 회화를 쓸 때 말을 할 때 굉장히 많이 쓰는 형태다, 그죠? 머릿속에. 자, 간단하게 여기 있습니다. Here it is. 자, 대명사를 여기 있죠, 그죠? Here 이해됐지? Here it is. 됐죠? 조금 전에처럼 뭐요? 자, 만약에 here에다가 한번 해보자. Here comes the teacher. 자, 하니까 선생님 오신다 이렇게 되겠죠. 선생님 오신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here 다음에 명사 주어기 때문에 동사가 먼저 오고 here comes 미쳤네. comes the teacher. 선생님 오신다. here it is 대명사의 장소 개념에다가 대명사 주어 동사, 그죠? 뭐 here you are, here we are 이런 거죠. 다 왔습니다. 이런 표현을 쓸 때 반드시 이거 알아놔야 되겠죠, 그죠? 순서가 중요하다. 우선 뭐가 중요하다? 순서. 자, 이제 어쩌는 거 알겠지? 그래서 아까 기초가 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야, 그죠? 여기 또 나오지? My father, my father. 자, my father 하니까 관사의 역할을 하지, 그죠? 내 아버지는 주어, was 였다, 이었다. 자, 아버지를 설명하는 보호를 데려와야 되는데, 아버지는 이었다. a son 하니까 아들이었다. 그리고 또 전치사가 왔지. 전치사 왔습니다. 이 전치사 왔으니까 전치사에다가, 자, 요거 봐라. 이제 여기 또 우리 이제 표현 그대로 이제 들어있다, 그죠? 뭔가 보자. 자, 관사가 왔다. very 부사다. 아주, 매우, 매우. 부유한 형용사. 꿈이지, 그죠? 어떤 가정, 가문, 가정. 아주 부유한 가문의 아들이었다. 이게 꾸미게 된다. 출신의 아들이었다. 아들이었다. 이렇게 꾸며준다. 그죠? 역시 마찬가지로 형용사 구가 되겠다. 자, 조금 전에 했지? 어떻게? 조금 전에. 자,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명사를 수식할 수가 있지. 그죠? 명사를 수식.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전치사 플러스 명사인데 그 명사가 오는 자리에 관사, 부사, 형용사, 명사의 어순을 가져야 된다는 거. 그래서 자, 전치사 뒤에 있던 주어로 썼던 아니면 보로 썼던 목적으로 썼던 그리고 어떤 수식하는 말로 썼던 간에 명사가 올 때는 다음과 같은 어순을 가져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된다죠. 다음과 같은 어순을 가져야 된다죠. 요 어순을 가져야 된다. 관사, 부사, 형용사, 명사의 어순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아주 부유한 가정의 아들이었다. instead of 하니까 대신에, 뭐 대신에. instead of는 뭐 대신에 뜻으로서 전치사 구가 되지, 그죠? 두 단어 이상 모여 있으면서 전치사를 들어왔지. 그래서 여기서는 of가 왔으니까 뭐 대신에 전치사. 그러니까 동명사, 그죠? 자, 왜? 이때 더가 왔거든. 더가 오면 이 목적을 데려오거든. 수식할 수가 없단 말이야. 더가 오면 수식을 못한다, 이제. 아까 순서가 반드시 형용사는 형용사 앞에 와야 되죠. 정관사 트가. 정관사 트가 있다라는 것은 그 앞에 있는 단어가
형용사 같아도 꾸며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이렇게 꾸며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는 동사에다가 ing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전치사 다음에 쓰는데 이런 것을 우리는 동명사라고 일하죠. 동명사라고 일한다. 그리고 living the life of는 어떠한 삶을 살다 라는 수가 되겠다. 그죠? 어떠한 삶을 살다. 때 정답은 living이 되고 어떤 삶을 살다. 되겠죠? 어떤 삶을 살다. 어떤 선비의 삶을 사는 대신에 이 말은 선비의 삶을 살지 않고 선비처럼 살지 않고 이 말이에요. 그죠? He was always 그는 항상 이때 비동사 그죠? 비동사. 또 동사에 대해서 잘 공부해야 된다 했지. 자, 비동사는 일단 조동사적으로 쓸 수도 있지만은 비동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자, 비동사 뒤에 장소가 따라온다 그죠? 장소. 당연히 비동사 다음에 장소가 오니까 자, 주어는 어디에 있다 이렇게 되겠지. S는 어디에 있다 당연히 그죠? 장소가 오니까 S는 어떤 장소에 어디에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주어 다음에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따라온다 그죠? 형용사가 따라오면 S는 어떠하다 그죠? 어떠하다 이렇게 되겠고 자, 비동사 다음에 주어에다가 비동사 다음에 명사가 온다 그죠? 명사가 온다. 그러면 S는 뭐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죠? 이렇게 되는 거. 자, 비동사 해석할 때는 어떻게 요 관계를 잘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요 관계. 비동사. 오자는가 되겠지? 자, 그러니까 여기서 어찌 돼 있어? 자, 비동사 my father 내 아버지는 자, 아들이었다. 아주 부유한 가문의 아들이었다. 형용사 구 instead of 대신에 living the life 삶을 살아가는 대신에 삶을 살다 그죠? 자, 살다 그죠? 자, 어떤 삶? 선비의 삶이죠. 이것도 꾸며준다죠. 형용사. 선비의 삶을 사는 대신에 살지 않고 he was 그는 있었다. 항상 있었다. 빈도부사 위치가 중요하다. 항상 그죠? 위치가 시험에서 거의 위치제. 자, 빈도부사 영어에서는 어순이 중요하다. 그죠? 빈도부사는 조비디이라 비동사 뒤에 조디비디이라 어디 at the gambling house니까 도박장에 있었다. 그죠? 요게 at the gambling house니까 도박하는 집에 있었다. 도박장에 있었다. 자, 이때 갬블링도 동명사로 사용되죠. 도박을 하기 위한 집이다. 그죠? 장소. 그래서 도박장이 되죠. 이때는 동명사라고 일합니다. 현재 분사가 아니고 동명사. This is. 자, 이것은 무엇 때문이다. 자, 됐지? 자, 그 다음에 잘 봐라. 이때 this is because가 나오고 this is why가 나온다. 자, 여기서 하나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자, this에다가 is하고 because가 나온다. 그러면 this는 앞에 있는 문장을 받으면서 이 뒷부분에는 됐지? 문장을 받는데 이 뒷부분에는 즉 this를 설명해주는 원인이 따라온다. 주어 플러스 동사가 따라오는데 이것은 무엇이 즉 앞에 대한 원인이 나온다. 그죠? 원인이 나오고 y 같은 경우에는 자 this가 앞 문장을 받으면서 is가 되고 y가 따라오지. 그죠? 그러면 this가 앞에 있는 문장을 받는데 이 뒤에는 결과가 따라온다. 그죠? 결과 주어 동사 역시 따라오는데 결과가 따라옵니다. 주어 동사 블라블라에서 여기는 결과가 온다. 즉 간단히 말하면 즉 this가 받는 앞에 말이 어디가 빛나? 어디가 갔네? 여기 있네. 어디 갔나? 여기 있네. 자, this가 그제? 완전히 미쳐버렸네. 이 this가 무엇이? 자, 여기서는 this가 결과가 되고 this가 결과가 됩니다. 앞에 말이 결과가 되고 이때 this가 원인이 되고 뒤에 따라오는 게 결과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보자. 어떤 게 원인이고 결과인지 확인해 주면 되겠지. 아버지가 도박장에 있대. 그는 불려졌다. 파랗고 불리다. 도박장에 있으니까 이게 원인이 돼서 이게 원인이 되지. 그죠? 그럼 여기 있는 뜻이 앞에 있는 문장을 받으면서 이게 원인이 되겠지. 자, 그것이 원인이 되겠지. 그리고 파랗고 불린 원인. 그죠? 도박장에 있었어. 이 말이죠. 그래서 정답은 Y가 되겠지. Y가 되겠지. 찾는 방법 알겠지? 이럴 때는 Y가 되겠네. 그리고 그가 어떻게 불렸어? 그가 어떻게 불렸다? 불렸다. 아까 콜 했지? 부르다, 불리다. 자, 그는 불렸습니다. 불리어졌다. 그죠? 불리어졌다. 불렸다. 그죠? 뭐라고? 파랗고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이다. 이 문장이 완전하게 끝났지. 그죠? 그러고서 그 다음에 무엇이 따라왔어? 역시 동사가 따라왔지. 자, 그것은 의미한다. 무엇은 주어는 의미한다. 그죠? 자, 그것이 의미한다. 이 말은 즉 앞에 있는 문장을, 그죠? 파라코는 앞에 있는 문장도 받고 구도 받고 절도 받는데 여기서는 무엇을 받는다? 파라코를 받겠지. 파라코는 의미한다. 파라코는 의미한다. 파라코는 의미합니다. 그것은 자, 그리고 이것은 and it으로 and it. 그리고 그것은 의미한다. 의미한다. 자, 의미하니까 동사 뜻을 잘 보니까 무엇을 의미한다? some은 누군가를 의미한다. 누군가. 사람을 말하지. 누군가, 사람을 의미한다. 어떤 사람? 사람이 오니까 여기 이제 관계대명사 나오네. 형용사 절이 수식하는 거다. 그죠? 우리 조금 전에 설명할게. 자, who가 왔네. 자, 관계대명사라는데 관계대명사 who는 주격이 돼서, 그죠? 주격이죠. 주격이니까 이 지우고 이렇게 수식한다. 그죠? 자, 관계대명사 who가 someone을 대신 받지. 그러니까 주격, 주어 역할을 하니까 다음에 동사가 바로 돼야 되겠지. 그리고 someone은 부정대명사라고 해서 부정대명사라고 합니다. 부정대명사는 뜻에 상관없이 무조건 단수로 받는다. 즉 하나로 받는다. 부정대명사는. 그래서 정답은 여기서 정답은 ruins가 되겠다. 그죠? 망친다. 말 그대로. 그죠? 어떤 가정의 재산을 망친다. 탕진한다. 이러면 되죠. 가정의 재산을 탕진하는 누군가를 말한다. 탕진하다. 어떤 자기의 가족의 재산이 되겠지. 재산. fortune. 운이란 뜻도 있고 그리고 재산이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무슨 뜻으로? 재산을 말합니다. 재산을 탕진한 자신의 가정의 재산을 탕진하는 누군가를 의미한다. 자, 조금 전에 말했지. 그죠? 수식하는 말했어. 자, 여기 있지. 그죠? 자, 여기 뭐라고 설명을 해주느냐면, 요게 형용사 구절에서 여기 나오죠. 관사, 부사, 형용사, 명사 있어요. 명사는 반드시 따라와야 되니까. 명사가 왔다. 명사는 따라와야 되니까 무조건 따라와야 되죠. 자, 명사가 따라왔을 때 그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게 관계대명사가 수식할 수 있지. 관계대명사 주어가 없는 동사가 바로 따라오는 주격. 그제? 주격. 그래서 바로 여기 있는 거. someone who ruins his family's fortune. 자신의 가정의 재산을 탕진하는 누군가를 의미한다. 딱 그대로 나오죠. 이제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게 된다. 그래서 뭐가? 형용사절이 되겠다. 형용사절이 된다. 연습됩니까? 자, 이 바닥까지만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차근차근. 자, 그러면서 your father, 내 아버지는 has gambled away 하니까 즉 도박을 해서 모두 써버렸다. 도박으로 없애버렸다. 날려버렸다. 이 말이죠. 도박으로 날려버렸다. 이때 has gambled away. 현재 완료로 가야 합니다. 이거 have 플러스 pp를. 그럼 이거는 한 번만에 도박해서 탕지는 게 아니고 도박을 여러 번 계속 해가지고 중독이 돼가지고, 그죠? 한 번, 두 번 계속 시간에 걸쳐서 탕진하지. 그래서 현재 완료, 그죠? 말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됐죠. 그 이전에, 이전부터 도박을 해가지고 현재 말하는 시점에 완전 돈이 다 날아가 버렸다. 그죠? 완전 딸거지가 됐다. 그죠? 그래서 all of the money, 모든 돈이다. 그죠? 모든 돈을, 이것도 마찬가지다. 그죠? 전치사 꾸미제. 그 돈의 모든 돈을, 이게 목적어 되면서 돈을, 즉 도박으로 날려버렸다. 그리고 지금 과거의 일인데 이 코테이션 마크 속에 있죠. 그래서 이것은 대과거의 의미가 된다. 그죠? 그리고 지금 그는 요구하고 있다. 요청하고 있다. he is, 그죠?
요청하고 있다. 더 많은 돈을 더 많이 요청하고 있다. 된다. 그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해? go and tell, go to tell, go tell 하는 거. 자, 이때는 go to, go 다음에 and, tell이지, 그죠? go 다음에, go가 원형으로 쓸 때, go나 come이, 그죠? 원형으로 쓸 때, 그 다음에 and를 쓸 수 있고, to를 쓸 수가 있고, 생략할 수도 있고, 다 되죠. 다 가능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가스 말해라. 가스 여러분 책에서는 and가 돼 있죠. 말해라. 말씀드리라. 힘 그에게 말씀드리라. 요도 자 tell 동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동사 tell이 왔다. 그자? 동사 tell이 왔다. 그자? 자, 조금 전에 했듯이 동사 tell이 중요하다. 그자? 자, tell 보자. 살펴보자. 자, 두 번째로 자, 누구가 말하다. 그자? 그럼 주어가 따라왔어. tell 말하다. 그자? 당연히 말하면 누구에게 말할까? 누구에게가 따라오겠지. 그자? 무엇을 말할까 이거죠. 이렇게 그죠? 또는 무엇을 누구에게 해도 되겠지. 그런데 영어에서는 어순이 중요하다고 했지. 그래서 일이 따라올 때는 말하다. 누구에게부터 먼저. 무엇을 말하다. 이 순서를 지켜야 된다. 그죠? 이 순서. 만약에 무엇을 이런 걸 직접 목적을 하는데 이것을 때려올 수도 있다. 그렇지만은 이 간접 목적을 하는데 간접 목적 앞에 전치사를 하나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말하다가 올 때는 즉 목적을 그냥 써야 될 때는 누구에게를 먼저 쓰고 무엇을 나중에 쓰여진다. 그래서 항상 동사의 뜻이 중요하다. 당연히 말하다가 올 때는 누구한테 무엇을 말했다라는 걸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지. 그래서 단어가 오면 동사가 올 때는 항상 그 뒤에 어떤 말이 올 거라를 항상 생각하면서 공부하면 잘 외워지고 쉽게 공부할 수 있다. 그죠? 굉장히 쉽다. 그리 되면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어찌 되겠어? 가서 말해라. 누구에게? 아버지가 되겠지. 아버지에게 말씀드리라. 그에게 아버지에게. daddy야 이 내용이다. 그죠? We have no. 우리는 없다라고 have 가지고 있던데 no니까. 그래서 없다라는 말인데 have no를 붙여서 그냥 없다. more money. 더 많은 돈이 없다라고. 더 이상 돈이 없다. no more. 더 이상 돈이 없다. left. 남은 돈. 이게 더 중요하지. 그죠? 돈. 항상 꾸미는 말과 수식받는 말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된다 그랬지.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돈이 남긴다, 남겨진다의 의미가 된다. 그죠? 그래서 남겨진, 남은 돈이 없다. 이렇게 됩니다. 시험 나올 수가 있죠. 시험이 나올 수가 있죠. 남은 돈이 없다고 말씀드리라. 더 이상. My mother told me. 어머니가 나에게 말씀하시곤 했다. 그제? 말씀하시곤 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뭐 할 때마다. 조금 전에 했지. 그죠? 접속사라고 했지? 뭐 할 때마다. 접속사니까 다음에 주동이 온다. 그죠? each time 해야 되겠지. 그죠? each time이라고 해야 됩니다. every time 해야 되고. time 이렇게 바꿔줘도 되겠죠. she sent 역시 마찬가지지. sent 보냈다. 자, 무엇을 보냈다. 누구를 보냈다. 되겠지. 그래서 동사 항상 보냈다. 누구를 보냈다. 나를 보냈다. 나를 보냈다. 어디로 보냈나. 이래 되겠지. 나를 보냈다. 누구를? 나를 보냈다. 어디로? 그 도박장으로. 노름하는 곳으로. 그자. 도박장으로. 도박장으로. 어쩌는 거 알겠지? 동사하니까 굉장히 편하지. 그자. 어디로? 도박장으로 보냈다. 도박장. then 자, 그러면 딱 했단 말이야. 그럼 아버지는 would yell at me. 나에게 고함을 치곤 했다. 그죠? 이때 yell at. 전치사 at은 좀 나쁜 의미를 지닌다. 그죠? 나쁜 의미로. 그죠? 약간 이제 냉소적이거나 이럴 때 많이 쓰는 건데 전치사 at은 나에게 고함을 치곤 했다. 고함 치다. 그죠? 자동사. 나에게 고함을 치곤 했다. 말이 끝났지? 말이 끝날 때는 항상 따라올 수 있는 게 뭐였다? 부사가 따라온다 그랬지. 말이 완전한 문장. 다음에는 따라올 수 있는 게 부사가 따라오고. 그러면 형용사도 올 수는 있지만은 그러면 그 앞에 명사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다. 그래야 꾸며줄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먼저 아주 화는 듯이 화를 내며 이 말이죠. 화를 내며. 자, 나에게 고함을 치곤 했다.
Why did you come? Why did you come? 왜 왔어? 왜 왔어? 왜 왔어? 끝났지, 그죠? 왜 왔어? 이란다. 뭐 한 채? 빈손으로, 그죠? 왔어. 이런 거 유사보호라고 하는데, 왜 왔어? 빈손으로 왜 왔어? 빈손. 텅 빈 손을 가지고, 텅 빈 손, 빈손으로 이래야 되죠. 텅 비게 된 손이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empty handed입니다. empty handed. 텅 빈 손으로 왜 왔어? 자, bring me. 가져오라, 가져오라. 누구? 자, 나에게 가져오라. 나에게. 무엇을 가져오라 말이고, 무엇을 가져오라. bring, 가져오다, 그죠? 가져오다. 자, 가져오다. 누구에게? 나에게. 무엇을, 이래 되시죠? 자, 가져오다라는 말도 누구에게 무엇을 가져오다. 조금 전에 생각하고 왔다, 그죠? 누구에게 무엇을 가져오다 할 때는, 즉, 사람을 쓰고 물건을 바로 붙여 써야 된다 그랬죠? 더 많은 돈을 가져와. 돈 더 좀 가져와. 이렇게 한다, 그죠? 돈 더 가져와. 이렇게 명사하는 거. 오자는 거 알겠죠? 자, 다시 간단하게 기초영어 문장 순수를 파악하는 방법을 중학교 책을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봤는데 다시 요 어순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요 어순은 주어 자리뿐만 아니라 보어라든지 목적어 자리에도 명사가 오는 곳에는 반드시 이 어순을 지니고 있다는 거 머릿속에 꼭 기억하고 그리고 공부를 할 때는 항상 동사의 의미를 꼭 깊이 좀 생각해서 앞에는 무엇이 올 수 있고 그리고 그 뒤에는 어떠한 말들이 올 수 있다를 미리미리 생각하면 한 번만 공부하더라도 잘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에 잘 남겠죠. 자, 이런 식으로 즉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배웠던 품사와 그리고 문장 성분 그리고 그 문장 성분 쓰일 때 그 품사가 그제 단순히 단어의 품사뿐만 아니고 어형 변화를 해서 그것이 문장 속에서의 역할까지 같이 공부를 하면 공부하기에 굉장히 수월하겠다. 그러면 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연습을 해서 그죠? 조금 더 연습을 해서 그 다음에는 동사에 대한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